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엄마의 일생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선옥, 올해 58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어머니 혹은 이웃집 아주머니와 닮아 있을지도 모를 평범한 한국의 엄마. 하지만 그녀가 걸어온 길의 끝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가족이란 무엇인지, 희생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사랑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선옥 씨는 경상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농가의 5남매 중 넷째였던 그녀는 초등학교를 겨우 마치고 13살부터 재봉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출근하고 밤 10시까지 재봉틀 앞에 앉아 옷을 꿰매는 삶. 손가락 끝은 늘 바늘 자국으로 가득했고 허리는 구부정하게 굽어갔습니다. 하지만 선옥 씨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23세 그녀는 중매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성실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결혼 후 곧 첫째 딸 지연이가 태어났고 2년 뒤 둘째 딸 지은이가 태어났습니다. 선옥 씨는 두 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처럼만은 살지 말자. 공부 많이 시켜서 좋은 데 시집 보내고 편하게 살게 해주자.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던 작은 철물점이 부도가 나면서 3천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된 겁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남편은 술에 빠져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고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는 밤낮 없이 울려댔습니다. 선옥 씨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갚겠다고. 아이들만큼은 이 고통에서 지켜내겠다고. 그녀는 낮에는 의류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집에서 수선 일을 받아 했습니다. 주말에는 시장에서 옷 장사도 했습니다.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4시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딸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밥상은 차려져 있어야 했고 학원비는 제때 내야 했습니다. 선옥 씨는 자신의 옷 한 벌 사지 않고 외식 한 번 하지 않으며 오로지 빚을 갚고 아이들을 키우는 데만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7년이 걸렸습니다. 7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서 마침내 3천만 원의 빚을 모두 갚아냈습니다. 그때 선옥 씨의 나이는 39. 거울을 보니 머리카락엔 벌써 흰머리가 가득했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파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이제 빚도 없고 아이들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큰딸 지연이는 성실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도 곧잘해서 지방 국립대에 합격했습니다. 선옥 씨는 기뻤습니다. 내 딸이 대학생이라니. 등록금은 학자금 대출을 받았고 생활비는 선옥 씨가 보냈습니다. 지연이는 졸업 후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평범하게 결혼했습니다. 사위는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살림살이가 넉넉하진 않았습니다. 문제는 둘째 딸 지은이였습니다. 아니, 문제라기보다는 선옥 씨에게 지은이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지은이는 어릴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그림도 잘 그리고 영어도 잘하고 발표력도 뛰어났습니다. 선생님들은 이 아이는 크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선옥 씨는 지은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보자. 내가 못 이룬 꿈을 이 아이가 이루게 하자. 지은이는 서울의 명문대에 합격했습니다. 선옥 씨는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기 위해 그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대학 4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을 지은이에게 보냈습니다. 지은이는 전화할 때마다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나중에 크게 성공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런데 지은이가 대학 3년 때 교환학생 기회가 왔습니다. 미국으로 1년간 유학을 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비용은 2천만 원. 선옥 씨는 고민했습니다. 그 돈이면 자신이 4년은 쉬지 않고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간절했습니다. 엄마, 이거 놓치면 내 인생이 달라져요. 꼭 보내주세요. 선옥 씨는 결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은이를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지은이는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했고 귀국 후 더 큰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선옥 씨는 또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3천만 원. 지은이는 경영학 석사를 마치고 나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창업할 거예요. 내가 사업 성공하면 엄마 빚 다 갚고 엄마 집도 사드릴게요. 그때 선옥 씨의 나이는 54세였습니다.
몸은 여기저기 아팠지만 딸의 꿈을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 이제 곧 우리 지은이가 성공하면 내 고생도 끝나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지은이는 패션 테크 스타트업을 시작했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의류 추천 서비스였습니다. 처음에는 투자도 받고 언론에도 소개되며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은이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났을 때 지은이가 선옥 씨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투자 유치가 늦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직원들 월급이랑 사무실 월세를 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요. 잠깐만, 정말 잠깐만 도와주세요. 한 달만 버티면 투자금 들어와요. 그럼 바로 갚을게요. 선옥 씨는 평생 모아둔 적금 500만 원을 깼습니다. 그리고 지은이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투자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2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선옥 씨는 더 이상 줄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집 담보로 대출 받으면 돼요. 어차피 몇 달 안에 다 갚을 건데 그냥 형식적으로만 해주세요. 제발요. 선옥 씨는 망설였습니다. 그 집은 남편의 빚을 다 갚고 나서 15년 동안 조금씩 저축해서 장만한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평수는 작았지만 선옥 씨에겐 세상 전부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절박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집을 담보로 5천만 원을 대출받아 지은이에게 건넸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지은이는 매달 전화로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선옥 씨는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1년쯤 지났을 때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 이자를 3달째 연체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옥 씨는 깜짝 놀라 지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은이는 변명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요즘 캐시플로우가 안 좋아서 그래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큰 계약 하나 성사되면 다 해결돼요. 선옥 씨는 자신이 직접 이자를 갚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60만 원. 그녀의 월급이 200만 원이 조금 넘는 정도였는데 이자만 내고 나면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밥은 하루 2끼로 줄였고 전기세를 아끼려고 여름에도 에어컨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선옥 씨의 나이 57세. 어느 날 우편함에 법원에서 온 등기가 꽂혀 있었습니다. 손을 떨며 봉투를 뜯어보니 경매 개시 결정문이었습니다. 대출금 원리금 연체로 인해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선옥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급히 지은이에게 연락했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사흘 뒤에야 지은이가 카톡으로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도 지금 정신 없어요. 회사가 망해가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선옥 씨는 큰딸 지연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연이는 놀라긴 했지만 곧 냉정해졌습니다. 엄마, 우리도 애 둘 키우고 대출 갚느라 여유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엄마가 왜 지은이 사업의 집까지 담보로 주신 거예요? 저한테는 한 번도 그렇게 안 해주셨잖아요. 선옥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큰딸에게는 학자금 대출받게 하면서 둘째에게는 모든 걸 쏟아부었으니까요. 지연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어떻게든 알아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는 도와드릴 형편이 안 돼요. 집은 결국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낙찰가는 1억 2천만 원. 대출금과 이자를 갚고 나니 선옥 씨의 손에 남은 건 겨우 3천만 원이었습니다. 평생을 일해서 모은 재산이 고작 3천만 원. 선옥 씨는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지은이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선옥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직접 지은이의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은 강남의 작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벨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더 눌렀더니 지은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은이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오셨어요? 전화하고 오시지. 선옥 씨는 울먹였습니다. 지은아, 엄마 집 없어졌어. 이제 월세방에서 살아. 그런데 넌 연락도 안 하고. 엄마가 뭘 잘못했니? 지은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저도 이제 지쳤어요. 엄마는 평생 희생했다고, 나를 위해 모든 걸 바쳤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 무거운 짐이에요. 저도 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엄마 때문에 계속 죄책감에 시달려야 해요? 솔직히 엄마가 스스로 선택하신 거잖아요. 제가 집 담보로 대출 받으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고. 선옥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네가 그렇게까지 부탁해서. 네가 성공하면 다 갚겠다고 해서. 지은이는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저도 사업 실패했어요. 빚만 3억 남았어요. 제 인생도 망했다고요. 그런데 엄마까지 제가 책임져야 해요?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제 삶 챙겨야 돼요. 잠깐만 버텨주세요. 제가 다시 일어서면 그때 도와드릴게요. 그리고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선옥 씨는 복도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바친 딸에게서 돌아온 건 차가운 거절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선옥 씨는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반지하 방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이 걱정해서 연락했지만 선옥 씨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반지하 방문 앞에 전단지 하나가 끼어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중년 여성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안내였습니다. 선옥 씨는 무심코 그 전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재봉, 요리, 간병, 청소. 여러 과정이 있었습니다. 재봉 과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선옥 씨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한테는 아직 기술이 있어. 손은 늙었어도 재봉틀 앞에 앉으면 여전히 옷을 만들 수 있어. 다음 날 그녀는 구청으로 찾아갔습니다. 교육은 3개월 과정이었습니다. 선옥 씨는 그곳에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혼한 사람, 남편을 잃은 사람, 자식에게 버림받은 사람. 모두들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교육을 마친 후 선옥 씨는 작은 수선집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180만 원. 적은 돈이었지만 그녀는 만족했습니다. 적어도 스스로 벌어서 스스로 먹고 살 수 있었으니까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았습니다. 딸들에게 연락하지도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선옥 씨는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이번에는 햇빛이 잘 드는 1층 방이었습니다. 작지만 깨끗했고 창문으로 보이는 작은 마당에는 꽃을 심을 수도 있었습니다. 선옥 씨는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공간을 꾸몄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옥 씨는 작은 식탁에 앉아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과 밥. 소박한 식사였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희생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 되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1년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선옥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지은이. 그래, 잘 지내니?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연락 못해서. 사실 회사 정리하고 지금은 다른 회사에 취직했어요. 이제 조금 안정됐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엄마는 어떻게 지내세요? 나는 잘 지내. 일하면서 살고 있어. 엄마, 제가 너무 못됐죠.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고. 지금 생각하면 제가 미쳤던 것 같아요. 선옥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네가 한 말이 맞아. 엄마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했던 것 같아. 내 꿈을 너한테 떠넘긴 거지. 미안하다. 엄마. 지은아, 너는 내 인생을 살아. 엄마 걱정은 하지 마.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살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선옥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희생은 자식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은 의무가 될 때 무너진다는 것을. 진짜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진짜 삶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라는 걸. 이제 선옥 씨는 59세입니다. 매일 아침 재봉틀 앞에 앉아 옷을 꿰맵니다.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웃습니다. 퇴근 후에는 작은 방으로 돌아와 혼자만의 시간을 즐깁니다. 가끔 마당에 심은 꽃들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십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평온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부모의 희생은 때로 자식에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타인을 위해 사는 것은 결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각자의 삶을 응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기댈 수 없고 자식에게도 기댈 수 없습니다. 결국 내 노후는 내가 준비해야 하고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것이 잔인한 진실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실이기도 합니다. 선옥 씨는 이제 더 이상 딸들에게 전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던 그녀가 마침내 자기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무 늦었을까요? 아닙니다. 인생에서 자기 자신을 찾는데 늦은 때란 없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진정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에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